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이 단원이 함수의 극한을 거쳐서 됐어요? 그 다음 전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연속이란 걸 거쳐서 그 다음 뭐라고? 미분을 하고 그 다음 뭐? 마지막 적분까지 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수학의 꽃인데 사실 의미를 생각하면 재밌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의 발견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 과정은 수학의 연구 과정은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적분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미분으로 가서 다시 어떻게? 이 개념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우리는 걔네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맞죠? 네. 생각해봐. 우리가 쌤이 이런 말 좀 하면 그런데 너가 가장 싫어해야 돼 과학자를 이야기하자면 뉴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왜? 일리로 이 새끼 천재거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학자이자 뭐 다 천재인데 오마가 다 한 새끼인데 보통 사람은 뭐 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보통 사람은 딱 앉아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사과 떨어져. 어머 익었나 안 익었나 보고 맛있나 안 맛있나 이딴 얘기만 하는데 이 새끼는 갑자기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이지랄 생각을 하는 새끼지. 독특한 새끼인 거지. 근데 그러한 생각부터 물체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인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얘는 천재들이잖아. 맞지? 우리가 배우는 수학을 다 만든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뭐?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평범한 문제들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고. 우리의 시작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약간 철학적인 건데 그걸 수학적으로 바꾸면 점과 선과 면에 우리가 정의를 배웠습니다. 맞죠? 맞지? 점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 누가 다 정의 내렸죠? 유클리드입니다. 기원전 사람이에요.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집대성해 놨습니다. 평행이 뭐고 다 정의 내렸고 그걸 지금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점의 정의는 크기나 방향이 없어요. 됐어요? 크기나 방향이 없이 뭐만 존재하냐면 위치만 존재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크기가 0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선을 얘기할 때 유클리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점이 모여서 선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린 얘를 있는 그대로 뭐예요? 받아들입니다. 됐어요? 그럼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됐어? 얘는 길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방향도 존재합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근데 우린 여기서 딱 넘어가 봐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점은 크기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크기가 제로인 겁니다. 맞나요? 크기가 0인데 0을 계속 모아서 어떤 길이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뭐가 생기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의 모순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자, 우리는 점의 모순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이 모여서 뭐가 되고 선이 되는 것도 맞고 점이 크기가 제로인 거니까 크기 0인 거잖아. 맞지? 얘가 모여서 여전히 뭐다? 점이다 하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둘 다 뭐 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그때 상황에
얘가 필요하면 얘를 쓸 거고요. 얘가 필요하면 얘를 쓸 겁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되겠니? 자, 이게 저면 모순인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논의 역설이라고. 자, 제논이라는 사람도 기원전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내가 여기서 화살을 빵 쏴. 경석이한테 도착하겠지, 맞지? 맞니? 실제로 내가 화살을 쏘면 어딘가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도착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 서가지고 화살을 쏴요. 그럼 화살의 마지막이 점이겠죠, 맞죠? 그럼 여기 관역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서 빵 쏠 건데 선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점이 어떻게 모여야 돼? 무한개 모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점에 무한개 모인단 말은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선도 점이 몇 개예요, 현재? 점이 무한대입니다. 맞나요? 그럼 무한대는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내가 이 무한대를 지나갈 때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무한대는 끝이 없잖아. 그럼 도착하면 돼, 안 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도착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점이 뭐예요? 도착하잖아요. 맞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렇게 내겠다고. 실제로 적용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자, 쌤이 나타내기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보세요. 얘가 x 이꼴 a고요. 얘가 y는 fx예요. 됐니? 그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그럼 x가 a를 향해 가는데 a에는 도착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얘는 못 하는 거예요. a를 향해 가기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때의 함수값 이렇게 나타내요. 식을 함수의 극한이. 그럼 잘 봐. 내가 오른쪽에 출발해서 얘로 가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옆에까지만 가는 겁니다. 한없이 가까이만 가는 거니까. 됐니? 이거 우리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점이 똑같이 어디? 왼쪽에서 다가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한없이 다가가는 거니까 그 점에 가는 게 아니라 점 어디까지? 바로 옆에까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얘는 좌극한이에요. 맞니? 그럼 점 3개가 지금 현재 뭐 있지? 붙어 있잖아. 점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0이라고. 0 더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면 얘는 하나의 점이 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 뭐 하는 거다? 존재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걸 옛날 새끼가 상상으로 한 거라고. 이해돼요? 어렵죠? 자, 근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도형처럼 생각해서 바로 옆에까지 다가간다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나중에 좀 편안해지니까. 되겠어? 자, 수투 배웠고 수투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경선에 수투 안 배웠지만 괜찮아요? 그러면 배웠잖아?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배웠고 너희들은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도 배웠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접점은 점이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해봐요.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죠? 2점. 근데 점 하나를 지나는 선은 무한계인데 맞니? 접점은 몇 개라고 배웠어요? 한 개만 있다고 배웠잖아. 맞지? 점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되겠니? 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점 안에 최소 몇 개를 이용해서? 3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미분계수, 이렇게 하면 좌미분계수가 같으면 우리는 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개념들이 이해되겠어요? 자, 일단은 요 개념만 먼저 가져갈게요. 자, 그냥 영화 보듯이 봐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자 이거예요.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것도 맞기도 하고 틀린 것도 되기도 합니다. 됐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하겠다고? 극한이란 개념을 구하겠다고. 되겠니? 그럼 이 극한을 하려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뭐가 필요해? 무한소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아직 기호 설명 안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알겠지?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그럼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x 이꼴 1이라는 점이 있고 얘가 y는 x 플러스 1이에요.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가서 여기까지 가는 극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그걸 리미트 처음이니까 x가 1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간다? 큰 쪽에서 간다. 맞니? 그럼 얘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잘 봐. 얘가 막 가는데 얘 바로 옆에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2인데 얘는 2보다는 사실 뭐 한 거예요? 조금 커요. 얼마만큼? 아주 작게. 이해됩니까? 그럼 실제로 나타내면 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2 플러스라고 해야 돼요. 2보다 아주 조금 크다고. 이해됩니까? 플러스 2가 아니라 경수가 되겠어? 의미가. 근데 하지만 얘가 어딜 목표로 해서 가는데 2를 목표로 해서 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값은 목표나 도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얼마라고 해야 돼요? 극한값은 2라고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럼 중간에 나온 값은 뭐라고요? 2 플러스라 해야 된다고. 되겠니? 자, 여러분들이 얘 없이 얘를 배우니까 나중에 뭘 못하냐면 합성함수의 극한 나오면 얘 써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게 튀어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니? 자, 좀 이따가 우리 합성함수 극한까지 좀 쉽게 갈 거예요. 의미 되겠어요? 자, 실제는 뭐지만 얘지만 얘는 목표나 혹은 뭐라고? 도착의 개념이니까 우린 마지막에 답은 얘라고 쓰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볼게요. 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1로 가는데 작은 쪽에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1보다 뭐하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야. 됐니? 그럼 얘는 실제 값은 뭐보다 해요? 2보다 뭐예요? 작아요. 맞니? 하지만 우리는 극한값이니까 얘를 답을 뭐라고 써요? 2라고 쓴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봐요. 우린 뒤에 또 배울 내용이 경서가 우리가 그냥 한글적으로 풀면 연속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연속이야. 연속적인 거야. 어떤 거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잖아. 맞지? 맞나? 선으로 따지면 선이 뭐 한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우린 조금 더 가면 점들이 다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럼 잘 봐. 지금 현재 점 몇 개가 붙어 있어요? 3개가 붙어 있어요. 맞죠? 그럼 나는 요 점에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니? 근데 만약에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이 없는 그래프야. 그럼 얘는 연속이 아니야. 점이 얘가 분명히 뭐 한 거야? 떨어져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불연속이에요. 계속 이해되니? 좀 이따가 그냥 용어는 그냥 연속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만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돼. 알겠죠? 흐름만. 너희들은 들은 적이 있으니까 좀 더 쉽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점과 선 그리고 선을 다시 점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미분과 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 단계 더 가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적분을 배웠죠,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또 볼게요. 여기 분명히 선이 있었어요. 자, 그럼 면인데 선이 모여서 자, 면이 된다라고 유클리드는 정의 내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되겠습니까? 선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면이 된다고요. 맞니? 자, 생각해봐. 우리 책이잖아. 이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책이잖아요. 이렇게 한 장만 보면 얘 뭐처럼 보여요? 선처럼 보이잖아. 맞지? 맞나? 근데 이 선들이 여기가 요거 하나의 선이야? 이 선들이 계속 모여서 뭐처럼 보여? 하나의 넓인 면적이 나타났잖아요. 맞죠? 이 개념이에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유클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면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길이만 있지 넓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가 존재해요?
넓이가 존재해요. 자, 얘가 넓이가 없단 말은 길이는 있대 넓이가 없단 말은 선은 원래 눈에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넓이가 없으니까. 이해되니? 근데 면은 넓이가 있으니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원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 넓이 0인 걸 더해서 넓이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얘도 모순이 발생하죠. 맞죠?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뭐하다고요? 맞다고요.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것도 맞고 선이 모여서 면이 안 되는 것도 맞다고. 이해돼요? 그럼 그걸 적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적분이에요. 되겠어요? 자, y는 fx가 있고요. a에서 b까지. 연마의 넓이를 구하라. 미선 어떻게 구했지? 원에서 b 넣고 마이너스 적분은 a. 그 전에 배운 거. 무한계로 x를 잘라요. 잘라서.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먼 과거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딱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맞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원넓이를 배워요. 그렇죠. 원넓이를 배우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원넓이를 어떻게 배우냐면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 넓이 구하는 건 3.1에서 곱하는 게 이제 6학년이고 그냥 어림잡아 하는 건 5학년인 것 같아요. 자, 얘를 사각형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림 너무 못 그린 것 같아. 이거 모르겠다. 대충 걸.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원하고 안 겹쳤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면 요 원넓이는 요 사각형보다 뭐 할 거야? 작을 거야. 맞니? 이해되니? 근데 지금 얘네들은 완벽하게 그냥 선생님 대충 칠할게요. 그냥 이해하세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어디 있어요? 원 안에 있어요. 맞죠? 그럼 나는 원넓이는 요거보다는 뭐하고? 크고 그 다음에 전체 박스 이 박스에서 얘 뺀 거보다는 뭐 할 거야? 작겠죠. 이해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얘를 우리는 뭐해요? 어림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니? 근데 얘를 더 잘게 쪼개. 막 잘게 쪼개. 그러면 실제로 원넓이가 얘하고 얘 사이다 얘기할 때 점점 뭐 하겠죠? 가까워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요 한 변의 가로의 길이를 거의 어디에 가깝게끔? 0에 가깝게끔 때리면 실제 이 값과 이 값이 뭐 하게 돼요? 같아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얘와 얘가 분명히 다른 값이고 근데 얘는 실제로 몰라요. 맞죠? 근데 극한에 각각 때렸을 때 이 극한 됐을 때 얘가 알파가 나오고 얘가 알파가 나오면 원넓이는 얼마가 돼요? 알파가 되는 거잖아. 맞지? 저번에 샌드위치 정리 배웠잖아요. 맞죠? 그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면을 막 쪼개서 우린 뭘로 만든 거예요? 선으로 만든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돼요? 즉 선을 다 모아서 뭘 만든 거야? 면을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분이라고 얘기한다. 되겠니?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항상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문을 내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나도 수학 전공자가 아니고 생명과학 전공이잖아. 그리고 쌤도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쌤이 옛날 한때 생각했어.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나? 다시 수학과를 가야 되나? 많이 생각했는데 너가 입시를 위해서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근데 요 정도는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의 적분을 이해하는데 좀 더 뭐가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쌤이 공부를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쌤이 이렇게 규정화시키고 이해다 되겠어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했는데 극한이라는 건 선 안에서 뭘 다시 찾는 거야? 점을 찾아가는 거야. 됐습니까? 선 안에서 다시 뭘 찾는 거야? 점.
찾아 나가는 것들 우리는 극한이고 미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면 안에서 선을 이용해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적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되겠어요? 즉 선을 모아서 면으로 만들면 뭐라고? 적분. 되겠습니까?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들면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원래 과정상 따지면. 근데 얘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결국 점에서 선이 되고 결국 어디로 가요? 면이 되고 면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입체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적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르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자 원둘레가 얼마죠? 원둘레가 2파이 r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원의 넓이가 뭐예요? 파이 r 제곱이죠. 얘 너가 둘이 배웠으니까 미분하면 얘죠. 맞니? 적분하면 얘예요. 오케이? 자, 9의 입체의 부피는 뭐라고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입체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넓이,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미분하면 얘가 안 되고요. 바로 적분하면 얘가 안 되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범위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요 정도는 보이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정이 모으는 걸 뭐라고요? 적분, 나누는 걸 뭐라고? 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되겠어요?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함수 극한 좀 해야 되니까 이제 교재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좀 땡겨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잠깐만. 이제 그래프로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알겠죠? 식으로서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프와 식이 아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점의 모순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함수 fx에서 그러면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가 중요한 거죠. a가 아니에요. 즉 도착하는 게 아니야. a라는 점에 가까워지는 거야. 근데 가까워지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왼쪽에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f의 값이 일정한 값. 자, l이라고 했는데 얘는 함수값입니다. 됐어요? 누구? 함수값 y 값이에요.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얘도 도착 아니죠. 맞죠? x가 도착이 아니니까 함수값도 도착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그 값에 가까워지면 그때 fx는 l에 뭐 한다고? 수렴한다고.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에서 가는 값이랑 왼쪽에서 가는 값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지만 뭐가 된다고? 수렴이 된다고. 자, 그때 우리는 이 l을 fx의 x =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이야기하고 기호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fx 누구? fx 누구? 함수값이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극한값은 x의 극한값이 아니라 누구의 극한값이라고? 함수값의 극한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는 함수값의 극한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럼 이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저기 있는 것처럼 수렴하기도 하고요. 혹은 수렴하지 않고 뭐 하는 거? 발산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 그래프의 모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요. y는 fx. 그러면 임의의 점 x = a에 대해서 자,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서 쭉 내려왔어요. A에 도착하지 않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바로 옆에 그렸습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 쭉 따라와서 A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을 때 얘를 우린 뭐라 부른다고요? 우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왼쪽에 있을 때 뭐라 부른다고요?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하죠. 됐니? 그때 미리 얘기하지만 얘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얘가 여길 향해서 가고 얘가 여기를 향해서 가니까 어딜 향해서 간다고?
그 함수값 fa를 향해서 가잖아요. 맞죠?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향해서 가고 향해서 가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그 극한값은 뭐라고? 우리는 fa를 향해서 갑니다라고 나타낸다고. 됐습니까? 이해되니? 자, 이게 책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우극한과 자극한을 나누어서. 되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렇게 답을 쓰려면 반드시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뭐여야 된다고요? 같아야 됨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좌극한은 우극한은 어떻게 쓸 건데,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큰 쪽에서 가는 거고 이렇게 쓰고요. fx. 좌극한은 어떻게 쓴다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죠? fx. 안 보인다 씨. 이렇게. 되겠니? 자, a 플러스 쓰면 우극한이고요. a 마이너스 쓰면 뭐라고요? 좌극한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읽을 때 이렇게 해요. a가 a로 가는데 어느 쪽에서 간다고요? 큰 쪽에서 간다. 쌤이 계속 이렇게 읽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야, a를 향해서 가는데 어느 쪽에서 간다고? 작은 쪽에서 간다고.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얘가 하나의 점으로 바라보면 결국 같은 데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점의 모순. 됐어요? 근데 잘 봐요. 우리는 얘기했지만 얘랑 지금 요 파란색 함수값이랑 얘랑 같은 값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값이에요. 맞죠? 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극한을 얘기했지만 극한이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혹은 발산을 한다고 했는데 수렴하는 경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어떤? 목표가 되는 경우와 뭐 하는 거? 도착이 되는 경우. 되겠어요? 그럼 얘 봐봐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맞죠? A를 향해서 가는 오른쪽 값도 이미 C고요. 맞죠? 이미 C이 도착해서 C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얘도 C로 도착해 C로 계속 오고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수렴한 거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한 거? 같은 거. 수렴하는데 그럼 얘는 뭐해서? 도착해서 오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얘는 뭐해서 오는 거라고? 목표. 얘는 뭐? 도착. 됐습니까? 그럼 도착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상수함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되니? 어떤 구간 안에서 상수함수면 그 말은 무조건 뭐라고요? 도착.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전부 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뭐가 돼요? 목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을 하나만 더 할게요. 얘들아, 만약에 우리 저 뒤에 내용까지 한꺼번에 끌어서 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빨간색과 노란색만 보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극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함수값은 따로 봐야 된다고. 함수값은.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럼 얘랑 핑크색이랑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모두 다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연속이라고 불러요.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해서 요 바로 옆에 값도 있을 거고, 근마에 대한 또 뭐? 좌극한이 있을 거고, 근마에 대한 또 뭐가 있을 거야? 우극한이 있겠죠. 맞죠? 그럼 얘가 또 하나의 점이고, 맞니? 오케이? 그 다음 또 뭐가 돼요? 똑같이. 이해돼요? 그럼 이거를 계속 해 나가면 점들이 다 붙어 있을 거니까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잖아. 맞지? 그럼 점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얘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연속이라고 이야기해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직선, 곡선 대부분은 뭐예요? 연속입니다. 맞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y는 x 플러스 1이에요. 이겁니다. 맞나요? 이 그래프가 우리 임의의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여기 점이 안 했을 거고, 여기 점이 안 했을 거고, 여기 점이 안 했을 건데, 쌤이 크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 거야. 알겠지? 얘 점들이 다 뭐 할까요? 다 붙어 있겠죠. 맞죠? 그럼 그 옆에도 점 하나 찍어서
얘 기준으로 얘 좌우극한 확인하고 얘 기준으로 좌우극한 확인하고 확인하면 다 뭐 할 거예요? 계속 붙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래프는 전부 다 뭐예요? 연속이에요. 즉 우리가 원하는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저 뒤에 배울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뭐예요? 기본 그래프는 다 연속입니다. 됐습니까? 단 분모가 뭐 되는 거? 0 되는 거 빼고. 됐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그래프는 다 뭐라고? 연속이라고. 그러면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닌 그래프가 좀 더 어렵겠죠. 맞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다 연속이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요.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할 때 x 플러스 1은 얼마일까요? 하는데 머릿속에 이 과정이 다 있는 거야. 아, 그래프. 그리고 x 이꼴 1. 맞아요? 1보다 큰 쪽에서 우극한, 1보다 작은 쪽에서 자극하는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갈 거야? 1이라는 함수값이 존재하니까 얘를 향해서 갈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그냥 1 집어넣은 거하고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이렇게 적는다고 바로. 됐습니까? 그럼 얘가 무슨 함수일 때? 다항함수일 때. 되겠습니까? 다항함수일 때는 얘를 바로 적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함부로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즉 결국 함수값의 극한을 배우는데 좌우가 뭐하면 같으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맞나? 수렴하는 건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우극한과 수렴하는 건 목표와 도착 종류 2개 있다고.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선생님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얘는 현재 함수값 2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얘는 이 분모에 1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맞니?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1을 향해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럼 나는 1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값 f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식에서 x가 1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1이에요? 아니에요? 1이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예식이 x-1분의 x-1 x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얘들아 이해돼요? 그럼 얘는 1이 아닌 녀석들이니까 나는 약분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럼 나는 리미트 이제 식이 x가 1을 향하는데 얼마? x 플러스 1이에요. 됐습니까? 이 식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직선으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돼요? 자. 근데 그럼 얘는 우리는 여기서 봐요. 얘가 1이 값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 맞지? 단순히 극한값이니까. 맞지? 그럼 현재 얘 모양이 현재 뭐예요? 다항함수입니다. 맞나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얘 값이 얼마인데? 2라고. 그럼 극한값이 얼마라고? 2라고. 됐어요? 그럼 현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직선으로 1 값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됐어요? 그럼 우극한은 바로 옆에 있는 얘고요. 좌극한은 바로 옆에 있는 얘입니다. 맞나요? 그럼 떨어져 있잖아요. 얘가 뻥 비어져 있으니까. 맞지? 그럼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불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나중에 배울 거예요. 하지만 극한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야? 없는 점이긴 하지만 2를 향해서 갑니다. 그럼 나는 얘 답 얼마라고 적어야 돼요? 2라고 적으면 돼요. 되겠어요? 자, 근데 뒤로 넘겨서 자, 갑자기 어디 갔니? 없니? 여기 이상한 그림을 또 해놨네요. 자, 선생님 다른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x 있고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따로 있는 이런 모양이 있어요. 됐어요? 이게 마이너스 fx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큰 쪽에서 갈 때도 있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작은 쪽에서 갈 때 되겠습니다. 그때 얘 값이 2고요. 얘 값이 마이너스 2예요. 자, 우리 우극한은 얼마라고 해야 되죠? 2보다 큰 쪽에서 향을 가해서 가지만 결국은 2보다는 크지만 맞나요? 결국 목표는 얼마예요?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맞지? 그럼 얘는 여기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뭐하지만 작지만 맞니? 결국 난 이 목표를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현재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맞니? 우극한과 좌극한이 분명히 맞아? 다르죠?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불연속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용어를 쌤이 2개 한꺼번에 써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2개는 분명히 다른 말이고요. 맞죠? 오케이? 다른 말이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개념과 연속이란 개념은 분명히 다른 건데 얘를 명제 P라고 하고 얘를 명제 Q라고 하면 진리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Q가 P 안에 Q가 P에 포함돼야 돼요. 연속이면 무조건 뭐가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해요. 됐습니까?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연속은 아니죠. 아까 전에 배웠었잖아. x-1분 x제곱-1 맞니?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우리는 목표만 생각하는 거지. 맞나요? 목표만 생각하는 거지. 그 위치의 함수값은 신경을 써야 안 써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값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극한값만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연속은 뭐냐면 극한값에다가 뭐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함수값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얘들아 맞니? 근데 그 2개의 값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지만 연속이에요.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추가로 그러면 우리는 극한값을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뭐한 거?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2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지 얘가 뭐 하는 거야?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요.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인마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뭐하고 판단해야 돼. 즉 좌극한과 우극한은 뭐하고 비교해서 그 2개가 같으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연속이면 확인하라고 하면 일단 극한값부터 확인하고 됐어요? 그 다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금마가 함수값이랑 뭐하지? 같은지 봐야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원래 정상적인 건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쌤이 SP 스페셜 포인트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나 1차, 2차, 3차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전부 다 뭐예요? 쉘이 다 연속입니다. 오케이? 이미 연속이니까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무조건 다 뭐 할 거야? 같을 거라고요. 미리 알고 시작을 하자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딱딱 떨어진 거 안 배우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좀 조회해야 될 게 이제 분수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중에 탄젠트 함수. 얘 2개는 뭐? 정의역이 없는 값이 있단 말이야. 맞지? 탄젠트는 2분 홀스파이에서 함수값이 없고요. 맞죠? 얘는 분모가 여기 있다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 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또 뭐예요? 연속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불연속은 어떤 건데? 가우스. 됐습니까? 오케이? 가우스 있는 건 뭐예요? 불연속이에요.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만든 함수들은
일부러 불연속을 만들어요.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되겠니? 자, 저 뒤에 있는 내용까지 좀 끌어와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뒤에 나올 때 또 설명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좀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질문 없어요? 지원아, 아까 헛소리 할 때 눈이 초롱초롱 하더니 내용 좀 하니까 왜 잠이 와? 뒤질래?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거 할게요. 알겠죠? 어.